안녕하세요.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서연입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금융권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진 사람이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랑요양원을 물려받게 된 건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리해서 팔아야 했으니까요. 요양원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을까? 건물은 낡았고 직원들은 너무 많았죠. 제가 보기엔 인건비만 줄여도 수익성이 확 개선될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요양원의 수익률은 업계 평균의 60% 수준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원장님, 저희는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저는 잠시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명찰에는 김보람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보람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설이 망하면 어르신들을 돌볼 수도 없어요.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차갑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매각 전에 재무 구조부터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제는 제 사무실이 된 그곳이었죠. 책상을 정리하다가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이는 봉사상 상패였습니다. 저는 그걸 떼어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런 걸 왜 걸어놨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이순덕 할머니 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급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특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한 여성이 김보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 반지 어디다 숨겼어? 부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여성은 이미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순덕 할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미경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명품 옷차림에 화장이 진했죠. 당신이 새 원장이에요? 이 시설 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 요양보호사가 훔쳐갔다고요. 김보람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반지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시설 매각에 큰 타격이었죠. 신속하게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미경 씨, 김보람 씨는 이 시설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를 돌보던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도둑이라고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뺨에 화끈한 통증이 퍼졌죠.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관리자가 도둑을 키운 거잖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설이라고 건방지게 굴지 마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원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보람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2 인생에서 처음 맞는 뺨이었습니다. 대학 수석 입학, 금융권 최연소 과장, 수십억 자산 운용. 그 모든 게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뺨은 계속 화끈거렸지만 더 뜨거운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미경은 가방을 챙기며 나갔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반지 찾아놔요. 못 찾으면 경찰 부르고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보람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일이나 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죠.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아까 떼어놨던 봉사상 상패가 책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받은 상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준 거라고 했죠. 먼지 낀 유리판 너머로 아버지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시설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감정적인 직원들, 무례한 보호자들, 낡은 시설. 이 모든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죠. 이미경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능한 관리자, 자격 없는 원장.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서연이었으니까요. 금융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죠.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었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응징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요양원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어느 방에선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을 팔고 서울로 돌아가 제 일을 계속하고 싶었죠. 하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아버지 시절부터 이 요양원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죠.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어제 일은 안타깝습니다만. 정민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네요. 왜죠? 이미경 씨가 보호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요양원과 보호자의 법적 다툼은 언론에 나가면 시설에 치명타거든요. 매각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죠.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반지 건을 조용히 해결하세요. CCTV 확인하고 직원들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이미경 씨도 더는 문제 삼지 못할 겁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이미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죠. 반지는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직원들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직원을 의심하는 건 그만두세요. 증거요? 반지가 없어진 게 증거 아니에요. 그때 김보람이 나섰습니다. 부장님, 저는 정말 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서 반지를 끼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엄마가 항상 끼고 다니던 거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이. 치매를 핑계대지 마. 당신이 훔쳐간 것 뻔하잖아. 저는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미경 씨, 진정하세요. 김보람 씨, 우선 사무실로 가시죠. 김보람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원장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경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게 분명했죠. 시설 평판이 나빠지면 매각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김보람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도움이 안 됐죠. 김보람 씨,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보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시조치입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둑 취급당하고 이제 쫓겨나는 겁니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해야죠. 이미경 씨가 계속 당신을 타깃으로 삼으면. 김보람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원장님은 숫자밖에 모르십니다. 이곳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감정적으로 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친 원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죠. 원장님은 우리를 비용으로만 보시잖아요. 김보람은 명찰을 벗어 책상에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보람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설을 지키려면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의 방문 시간, 행동 패턴, 요구사항.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했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경은 이틀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문제 삼았죠. 우리 엄마 식사가 왜 이래요? 이게 음식이에요? 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관리가 엉망이네요. 직원들은 지쳐갔습니다. 이미경이 올 때마다 긴장했고 실수라도 할까 전전긍긍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직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순덕 할머니 방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미경 씨가 반지 없어졌다고 난리친 그날 할머니는 반지를 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날 아침 제가 할머니 손을 씻겨드렸는데 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경 씨는 오후에 와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럼 처음부터 반지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죠.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경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미경의 행동 패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엑셀 파일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하니 이상한 점이 보였죠. 이미경은 김보람이 근무하는 날만 골라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김보람이 휴직한 뒤로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김보람만 집중적으로 노렸을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순덕 할머니 보호자 신상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3층 이순덕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이미경 같은 딸을 두셨을까? 다음 날 정민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원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앉으세요, 정 원장님.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이순덕 할머니 재산을 조회해 봤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의 빌딩 한 채, 그리고 역삼동에 또 한 채. 두 빌딩 합쳐서 시가 50억은 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요? 네. 돌아가신 남편분이 부동산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10년 전 작고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이순덕 할머니께 상속하셨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거액의 자산가가 왜 이런 소규모 요양원에 계신 걸까요?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민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순덕 할머니께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미경이라는 이름이 맞고요. 그럼 진짜 딸이잖아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미경 씨는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하네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양원에 오는 이미경은 가짜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가짜 딸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재산 때문이겠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시니까 진짜 딸인지 구분을 못하십니다. 가짜 이미경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럼 상속을 노리는 건가요? 10중 8구 그럴 겁니다. 할머니를 통제하고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여자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 노인을 속이고 거액의 재산을 노리면서 그리고 김보람을 쫓아낸 건 저였습니다. 변호사님, 김보람 씨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이순덕 할머니를 돌봤다면서요? 진짜 딸 이미경 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짜 이미경이 김보람 씨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반지 사건도 처음부터 조작이었겠죠. 김보람 씨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가짜의 말을 믿고 진짜로 할머니를 돌보던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효율과 시설 명예만 생각했죠. 결국 저는 사기꾼의 공범이 된 겁니다. 정 원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금융권에서 수십억을 굴리던 제가 겨우 이런 사기에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원장님 자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증거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이미경이 실제로 사기를 시도했다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뭐가 찍혔는데요? 반지 사건 당일 영상입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이미경은 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죠.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허위 신고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성립되고요. 더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가짜 이미경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방문 시간, 요구사항, 협박 내용. 상세하게 기록하셨네요. 습관입니다. 금융권에 있을 때부터 모든 거래를 기록했거든요. 변호사가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 원장님. 네. 가짜 이미경의 진짜 신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0억. 가짜 딸. 사기. 모든 게 뒤엉켜 있었죠. 그리고 김보람. 저는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짜 이미경의 정체부터 밝혀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제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금융권에 있을 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했죠. 신용정보회사, 보험사, 은행. 가짜 이미경의 사진을 돌리며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답이 왔습니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후배에게서였죠. 선배, 이 사람 박선미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보험 사기 전과가 있어요. 보험 사기요? 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였습니다.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노인의 보험금을 빼돌리려다 적발됐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형량은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전과자였군요. 네. 그리고 선배, 이 사람 공범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는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민호 변호사에게 알려줬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죠. 내일 경찰이 요양원으로 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선미를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박선미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이 일반 방문객처럼 올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박선미는 체포될 것이고 이순덕 할머니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50억이라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죠. 김보람을 내쫓은 것. 효율만 따지고 사람을 보지 못한 것.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득 서랍 속 봉사상 상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냈죠. 먼지를 닦아내니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3년 전 아버지는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상패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박선미는 잡히고 저는 시설을 매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봤죠. 야간 근무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어느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3층 이순덕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너 왔니? 현수. 김보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원장입니다.
현수야, 배고프다. 죽 좀 끓여줘.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죠. 할머니, 제가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현수야, 가지마. 무서워.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이 할머니는 50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외롭고 무서워하는 노인일 뿐이었죠.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1시간을 앉아 있었죠. 할머니가 다시 잠드실 때까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었죠. 저는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서연 원장님이시죠?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반지 사건 당일 영상을 재생했죠. 형사들이 집중해서 봤습니다. 확실히 이순덕 할머니는 반지를 끼고 계시지 않네요. 그런데 박선미는 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김보람 씨를 도둑이라고 몰았습니다. 김보람 씨는 어디 계십니까? 현재 휴직 중입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께서 휴직시키신 겁니까? 네. 박선미의 협박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CCTV를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선미가 혹시 공범과 접촉한 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한 달치 CCTV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형사들은 2시간 동안 영상을 분석했죠. 했습니다. 한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 박선미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뭔가를 주고받네요. 화면 속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박선미에게 봉투를 건넸죠. 돈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범이 맞습니다.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장님, 박선미를 요양원으로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CCTV를 확인하러 온다고 연락하세요. 자기 범행이 들통날까봐 필이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세요? 박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경 씨, 저 정서연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반지 건으로 CCTV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오늘 오후 2시에 요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직접 오시면.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형사를 봤죠. 온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가 뺨을 맞았던 곳.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죠. 정오가 되자 정민호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해야 했죠. 오후 1시 50분.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형사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죠. 2분입니다. 드디어 박선미와 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선미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CCTV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거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해요. 시간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라 다른 분들이 보시면 곤란합니다. 박선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죠. 좋아요. 빨리 합시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호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박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왜 있어요? 앉으시죠, 박선미 씨. 박선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은 이미경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화면에 띄웠죠. 진짜 이미경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박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사망 기록이 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선미 씨, 부산에서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그리고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에요? 나 고소할 거예요.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CCTV를 보여드리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반지 사건 당일 이순덕 할머니 방 영상이었죠. 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반지를 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후에 와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죠. 그건 처음부터 없었던 반지입니다. 당신이 김보람 씨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일이었죠. 박선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저는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선미와 남자가 만나는 장면이었죠. 공범입니까? 이 남자는 누굽니까? 박선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방문 시간, 김보람 씨를 향한 협박, 시설에 대한 트집. 패턴이 명확합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떠올랐죠. 박선미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김보람 씨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까? 15년 동안 이순덕 할머니를 돌본 사람이니까요. 진짜 딸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선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이순덕 할머니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50억대 빌딩 2채. 치매 노인을 속이고 딸 행세를 하면서요. 증거가 있어요? 박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죠. 박선미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선미 씨, 저희는 경찰입니다. 사기 및 무고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CCTV 영상과 기록이 모두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도 조사할 겁니다. 박선미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군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죠. 이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저처럼요. 원장님.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보람 씨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박선미가 끌려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직원들이 모두 지켜봤죠. 박선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변호사님. 네. 저는 뭘 한 겁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선미를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보람 씨를 내쫓은 건 저였습니다. 결국 저도 박선미의 공범이었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큽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방 앞에 섰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눈빛에 초점이 없었죠. 누구세요? 원장입니다, 할머니. 현수는요? 현수 어디 갔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올 겁니다, 할머니. 현수 없으면 나 무서워요. 현수 불러줘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죠. 김보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현수를 모셔올게요. 약속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빨리요. 현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방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죠. 원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박선미 잡으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기꾼을 잡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김보람 씨를. 보람 언니 복귀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하는데.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보람 언니는 좋은 분이에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요양원 정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 봉사상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이었죠. 저는 상패를 들고 유리판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가치는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50억도 아니었죠. 김보람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보람의 연락처를 찾았죠.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요? 제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금융권에서 수십억을 굴릴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김보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람 씨, 원장님이세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보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보람 씨. 제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3층 이순덕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김보람에게 사과하고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변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숫자로만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평소에 입던 명품 정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슈트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8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보람이 9시에 온다고 했죠. 1시간이 남았습니다. 로비를 서성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박선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이 떠올랐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김보람이 들어왔죠. 15일 만이었습니다. 그는 야위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보람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보람 씨 죄송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고 내쫓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보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는 어제 체포됐습니다. 가짜 딸이었고 할머니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박선미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원장님, 김보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보람 씨, 제가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효율과 시설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죠. 김보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저는 할머니를 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압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김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이곳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김보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제 가족 같은 분이에요. 제가 돌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 씨. 원장님도 변하셨네요. 김보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방 앞에 섰죠. 할머니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진실을요. 딸이 가짜였다는 것. 김보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충격이 너무 크실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저희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현수야. 김보람이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현수야, 어디 갔었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김보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흐렸죠. 누구세요? 원장입니다. 할머니, 딸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미경이요? 미경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진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이미경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오신 분은 박선미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할머니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미경이가 죽었다고요? 네, 할머니. 10년 전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미경아, 미경아.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보람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현수야, 내 딸이 죽었대. 10년 전에 죽었대. 할머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딸의 죽음은 아셨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한참 뒤 할머니가 진정됐습니다. 김보람이 할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죠. 현수야. 네, 할머니.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할머니 곁을 떠난 적 없어요. 할머니가 김보람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내가 있어서 살았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50억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딸도 아니었죠. 옆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원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선미가 자백했습니다. 공범까지 모두요. 그럼 재판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유죄는 확정입니다. 5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이순덕 할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제가 맡겠습니다. 원장님이요? 네. 할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미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왜 저를 만나려고 합니까?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박선미가 앉아 있었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박선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박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순덕 할머니 정보를 알게 됐어요. 50억이라는 게. 그래서 딸 행세를 한 겁니까? 네.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구분을 못하셨죠.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선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보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은 진짜 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비열했습니다.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박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뺨을 때린 것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안타까움이 들었죠. 박선미 씨. 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숫자로만 사람을 봤죠. 원장님은 다르세요. 아닙니다. 저도 당신처럼 잘못 생각했습니다. 효율과 수익만 따졌죠. 김보람 씨를 내쫓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박선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됐고 원장님은 아니잖아요. 경계가 얇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나갔어도 당신과 같았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미 씨 형량을 받으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하세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요. 원장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요양원이 지켜졌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겁니다. 김보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장님, 할머니께서 찾으세요. 지금요? 네.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죠. 할머니 부르셨습니까? 원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수한테 들었어요. 원장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 재산이요. 빌딩 2채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현수한테 주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50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김보람 씨에게 전부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 같은 사람들한테요. 요양보호사들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으면서도 우리를 돌봐줘요. 힘든 일인데도 웃으면서 해주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해요. 할머니, 원장님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월급도 올려주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현수가 있어서 살았어요. 현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숨 쉬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선친 원장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방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김보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람 씨. 네, 원장님. 할머니께서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보람의 눈이 커졌죠. 원장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당신뿐만 아닙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를 위해서입니다. 김보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람 씨도요. 저는 김보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합시다. 할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네,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정원이 보였죠.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봉사상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아버지는 이 상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저는 상패를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대로 된 요양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요. 노트북을 열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요양보호교육원. 할머니의 이름을 딴 학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순덕 할머니의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했죠.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교육원 설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김보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직접 따라다니며 배웠죠. 원장님 힘드시죠? 쉬셔도 됩니다. 김보람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갈고 목욕을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보람 씨, 이 일을 15년이나 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웃으시면 그게 보상이거든요. 저는 김보람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보람 씨.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회의에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이요? 이곳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라고 하셨죠. 김보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죠. 원장님이 듣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보람 씨, 교육원이 생기면 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김보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장님,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15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심이 있고요. 하지만 보람 씨가 가르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를요. 김보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김보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승인됐다고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죠. 무슨 소식이에요? 할머니 뜻대로 교육원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빌딩 한 채를 팔아서 교육원 건물을 짓고 나머지로 운영비를 충당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한테도 말해줘요. 현수가 원장이 될 거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람 씨도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이렇게 쓰이니 기뻐요. 딸한테 물려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거든요. 할머니, 이미경 씨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내 딸도 착한 애였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네. 선친 원장님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세요? 네. 그분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원장님도 이제 그렇게 되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방을 나와 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니, 제 사무실이었죠.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만년필, 사진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양원의 진정한 가치를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지만요.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봉사상 상패 옆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교육원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리큘럼, 예산, 강사진. 모든 걸 꼼꼼하게 정리했죠. 밤이 깊어졌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보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보람 씨는 왜 안 주무세요? 야간 순찰 돌고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길래 왔습니다. 김보람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원 계획서입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김보람이 내용을 읽었죠. 원장님, 이게 다 제 아이디어예요. 네. 보람 씨가 말씀하신 것들 전부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보람 씨한테요. 저한테요? 네. 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요. 김보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친 원장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정민호 변호사님께 드리면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석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이제 주무세요. 내일도 일 있잖아요. 보람 씨도요.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어르신들이 모두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람 씨. 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내쫓았던 것. 원장님, 이미 용서했어요. 고맙습니다. 김보람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진짜 원장님이세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죠. 교육원 설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원의 목적, 커리큘럼, 혜택. 모든 걸 설명했죠. 이순덕 할머니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김보람 씨가 교육원 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원 부원장도 겸직하시게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보람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씩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원장님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정민호 변호사가 왔습니다. 원장님 계획서 잘 봤습니다.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법인 설립은 한 달이면 됩니다. 건물 매각은 2달 정도 걸릴 거고요. 그럼 석 달 후엔 교육원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건 박선미 재판 일정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 15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박선미. 그 이름이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에 다시 이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죠. 김보람이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행이에요. 석 달 후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이제 86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교육원 개원식 보고 싶은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보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방을 나와 김보람과 함께 걸었습니다. 보람 씨, 할머니 건강이 어떠세요? 김보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박선미 사건 이후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정신적 충격 때문인가요? 그럴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걸 아셨잖아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알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원장님, 할머니는 진실을 아시고도 평화로우세요. 가짜에게 속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게 나으니까요. 김보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였죠. 보람 씨, 교육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건물 매각을 더 빨리 하고 공사도 서두르면. 김보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군요. 네. 할머니께서 꼭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와 매일 회의했고 건물 매각 업체를 독촉했죠.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공사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2달 안에 가능합니까? 설계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원장님, 교육원 건물이 작은 게 아닙니다. 최소 넉 달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20%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제발 부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설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딩 매각도 순조로웠습니다. 강남 요지였기 때문에 매수자가 빨리 나타났죠.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원장님, 45억에 낙찰됐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빨랐네요. 좋은 물건이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교육원 건물 짓고도 10억 정도 남습니다. 그 돈은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교육원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했죠. 매일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장님, 이 속도면 2달 안에 완공 가능합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인력을 2배로 투입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이순덕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2달 후면 교육원이 완공됩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위셨죠? 정말이에요? 네. 개원식 날 꼭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그날까지 살아야겠네요.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약했습니다. 방을 나오니 김보람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상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람 씨, 할머니께서 개원식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양제도 드리고 운동도 도와드리고 부탁합니다. 2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사 현장을 오가며 준비했고 요양원 일도 병행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드디어 교육원이 완공됐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죠.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보람 씨 봤어요? 저는 김보람과 함께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멋져요, 원장님.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현관 위에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교육원. 할머니의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죠. 개원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 알려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교육원이 완공됐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언제 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개원식 날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머니의 꿈이었습니까? 네. 현수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원장님 약속해줘요. 무엇을요? 교육원을 잘 운영해줘요. 현수한테도 잘해주고요. 약속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개원식 날이 왔습니다. 맑은 가을날이었죠. 교육원 앞마당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요양 관계자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 이순덕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보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었죠. 할머니, 저 간판 보이세요? 저는 할머니께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교육원. 할머니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간판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교육원은 이순덕 할머니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김보람 부원장을 임명합니다. 김보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죠. 보람 씨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테이프 커팅식을 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김보람 구청장, 그리고 저. 넷이서 테이프를 끊었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이제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교육원을 정식 개원합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 계셨죠. 할머니, 푹 쉬세요. 원장님.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잠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한참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김보람과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원장님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보람 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교육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건물은 아름다웠죠. 이순덕 할머니의 이름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교육원 첫 강의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교육원 건물에 들어서니 김보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보람 원장님 일찍 오셨네요.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김보람의 얼굴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15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강의는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첫 수강생은 15명이었습니다. 모두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강의실에서 김보람의 첫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보람입니다. 15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김보람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죠.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순덕 할머니를 15년 동안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보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분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보람은 타고난 교육자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원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김보람은 뿌듯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이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교육원 첫 수업이 잘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제 행사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았죠? 현수가 잘했어요? 네. 훌륭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수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해요. 좀 자야겠어요. 푹 쉬세요, 할머니. 방을 나오는데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각합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개원식을 보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신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육원은 순조롭게 운영됐고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기수 신청자가 벌써 30명이 넘었습니다. 원장님, 강의실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람이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요가 있다니 기쁜 일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무료 교육에 취업 연계까지 해주니까요. 할머니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정민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박선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7년입니다. 사기와 무고죄로요. 그 정도면 가중 처벌됐습니다. 전과가 있었고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악질적이라고 판단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박선미가 또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왜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로 갔습니다. 박선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요? 박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잡혔으니까 한 말이었어요. 지금은 진심입니다. 박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요. 치매 노인을 속이고 착한 사람을 모함하고.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원장님, 교육원 소식 들었습니다. 신문에 났더군요. 그랬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오히려 좋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박선미를 바라봤습니다. 박선미 씨. 네. 나오시면 교육원에 오세요. 박선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네. 봉사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 같은 사람을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박선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박선미도 저처럼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죠. 저처럼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교육원은 지역 최고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00%였죠. 원장님, 구청에서 표창을 주겠답니다. 김보람이 기쁜 얼굴로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할머니께 드려야 할 상입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이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구청에서 할머니께 표창을 드린답니다.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요. 고마워요.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다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딸은 잃었지만 현수를 얻었고 내 재산이 좋은 곳에 쓰였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원장님도 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친 원장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보람이 울며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할머니께서. 저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김보람이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교육원 수강생들이 모두 참석했죠.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교육원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발인 날 교육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 교육원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방을 어떻게 할까요? 김보람이 물었습니다. 비워두겠습니다. 할머니 기념실로 만들죠. 좋은 생각입니다. 할머니 방을 정리하며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죠. 진짜 딸 이미경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딸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저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서연 원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원장님은 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지셨죠. 선친 원장님처럼요. 교육원을 부탁합니다. 현수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자신도 아끼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원장님으로 계속 살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행복하게 떠납니다. 마이너스 이순덕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할머니, 약속합니다. 제대로 된 원장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사진과 봉사상 상패 옆이었죠. 이제 저에겐 3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봉사상 상패,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 창밖으로 교육원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원 설립 문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람 원장님. 저는 김보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원장님. 교육원을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전국적으로요. 할머니의 뜻을 더 많은 곳에 전해야죠.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교육원 전국 지부 설립.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경영인이 되었으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경영인으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실용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사랑요양원 로고가 새겨진 네이비 블루 셔츠였습니다. 원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 핀이 5개 꽂혀 있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순덕 교육원 지부들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3곳을 더 늘리는 겁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산, 청주, 전주 지부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보람이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350명입니다. 취업률은 98%고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졸업생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죠. 시설을 확장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도 행복해 보였죠. 원장님, 한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생신이라며요?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생일 파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미역국이 함께 놓인 독특한 조합이었죠. 원장님 33 생일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케이크에 촛불을 껐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생일 파티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원장님 소원 빌었어요? 네. 우리 요양원과 교육원이 계속 발전하길 바랐습니다. 김보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순덕 할머니 기념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방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었죠.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보람 원장님도 훌륭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박선미였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선미 씨, 언제 나오셨어요? 이번 주에 가석방 됐습니다. 모범수로요. 박선미가 할머니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장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약속이요? 교육원에서 봉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보람 원장님이 배치해 드릴 겁니다. 박선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할머니 영정을 받습니다. 할머니, 박선미도 변했습니다. 저처럼요. 오후에 교육원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졸업식 날이었죠. 강당에는 이번 기수 졸업생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길이죠. 졸업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서 이 교육원을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대 뒤 할머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졸업장을 받았죠. 마지막 졸업생이 특별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68배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보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다고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원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 봉사상 상패, 이순덕 할머니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노트북을 열자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사랑요양원과 이순덕 교육원의 우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정서연 원장님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교육원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보람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건이 뭐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급여를 10% 인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추진하죠. 김보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가요? 1년 전만 해도 비용 절감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직원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배웠으니까요. 보람 원장님한테요. 저한테요? 네. 진정한 효율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김보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행복해야 일도 잘 된다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장님,
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원장님을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 원장님. 김보람이 나간 후 저는 할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원장님으로 계속 살아가세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죠. 이 일이 좋았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요양원을 순찰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주무시는 시간이었죠. 이순덕 할머니 기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식, 박선미의 복귀, 보건복지부 제안.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약속합니다. 평생 이 길을 걷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원장으로요. 기념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죠. 교육원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 교육원.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순덕 할머니의 남은 재산, 역삼동 빌딩 말입니다. 네. 매각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60억을 부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네. 그 빌딩으로 임대 수익을 내서 교육원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이네요. 할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요양원을 팔 생각만 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돈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에는 박선미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선미 씨, 출근 일찍 하셨네요. 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저를 받아주신 겁니까? 원장님께 그렇게 심한 짓을 한 사람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미 씨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원장님,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괜찮으십니까?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역삼동 빌딩 임대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양원의 자산입니다.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죠. 제 말에 직원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에 교육원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350명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김보람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이순덕 교육원 출신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다른데요? 진심으로 돌본다고 합니다. 마음이 다르다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전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자료였죠. 요양보호사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 목록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의 자부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서 맨 앞에 넣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교육원에 불이 하나씩 켜졌죠.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된 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봉사상 상패를 만졌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받으신 상이었죠. 한때 저는 이걸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걸요. 이순덕 할머니 편지를 꺼내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원장님으로 계속 살아가세요. 네, 할머니. 약속합니다.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넣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규 직원 면접, 교육원 커리큘럼 개선, 전주 지부개원 준비.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느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과 어르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로비를 지나는데 박선미가 청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수고하셨어요. 원장님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랑요양원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옆 건물 이순덕 요양보호 전문교육원 간판도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차갑고 냉정한 금융인이었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정서연입니다. 33세 요양원 원장이자 교육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순덕 할머니와 김보람 원장님 그리고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것이 진정한 경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요양원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돌봄을 받고 누군가는 사랑을 배우고 있었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또 이곳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요.